네, 안녕하세요. 서울턱지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랑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니를 빼게 되면 이제 뼈에서도 출혈이 생기고 잇몸에서도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피를 먹게 하는 방법은 지혈을 시킬 때 어딘가 상처가 생기면 뭐 봉합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가 나오려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그 피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눌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의 상처 같으면 외부에 드레싱을 한다든지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제 제어를 시킬 수 있지만, 입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거즈를 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지혈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그 거즈를 물지 않고 있다 그러면 피가 충분히 고여서 이제 응고가 될 때까지는 지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니 발치 후에는 거즈를 잘 물어야 이제 지혈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혈에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출혈이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동맥에서 나오는 출혈, 정맥에서 나오는 출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니를 뽑게 되면 동맥 출혈보다는 모세혈관이라든지 정맥에서의 출혈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즈를 물고 지혈을 시키면 충분히 이제 압박이 돼서 지혈이 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동맥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라면은 거즈를 통해서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일인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처치를 해야지만 지혈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뽑고 거즈를 물면 처음에 물 때부터 환자분들은 이제 턱을 삐뚤게 한다든지 좀 불편한 위치에 거즈를 물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턱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러면서 거즈의 위치도 같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출혈이 생긴다든지, 턱을 삐뚤게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삐뚤게 물고 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턱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즈를 정확한 위치에 잘 물고, 거즈를 물고 나서 지혈이 될 때까지 말을 한다든지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거즈의 위치가 변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출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즈를 물더라도 너무 세게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턱이 아파질 수 있으니까 거즈를 무는 압력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맥의 압력보다 조금 높은 정도, 아주 가볍게 물고 있어도 지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배를 피는 분,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되면 혈압보다 조금 더 압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지혈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이제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혈병이라고 해서 블러드 클럿, 그러니까 피가 굳어서 치유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혈병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병의 형태는 피가 얼마나 늦게 멎느냐 빨리 멎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형태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혈병은 보존될수록 치유가 빨리 되고 지혈이 빨리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 혈병을 뭐 혀로 만져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양치를 세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치유가 처음부터 다시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노출된 뼈, 사랑니를 뽑고 나면 뼈가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된 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일종 사라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 이제 뭐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병을 잘 유지해서 치유되도록 하는 게 이제 수술 후에 훨씬 더 편하게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요새는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좀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좀 더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라겐 재료, 산화 옥시다이즈 셀룰라이즈라고 해서 수술할 때 쓰던 지혈제 뭐 종류 통해서 이 피가 빨리 굳어지고, 그 빨리 굳어진 그 혈병을 통해서 주변에서 치유가 빨리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BMP라고 뼈를 빨리 만드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유된 물질들, 그런 것들도 아마 이미 상용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비용이 비싸서 현실적으로는 좀 뭐 쓰기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니를 뽑고 나서 일주일, 좀 빠르면 2, 3일,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 붓기가 이제 뼈와 골막 사이에 이렇게 출혈이 조금 지속되다가 고여 있던 것들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끼어서 감염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출혈의 가능성을 이제 좀 처치를 잘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출혈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충분히 쓴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상처를 열어서 피가 조금 더 배출이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니를 뽑을 때 시간이 지나서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음식물이 끼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를 뽑고 났을 때 남아있는 어금니와 사랑니 그 뒤쪽 공간에 이 잇몸의 형태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니 발치하는 과정에서 미리 잇몸의 형태를 조금 조절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하고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음식물이 지속적으로 끼어서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술 후라도 잇몸 성형을 통해서 약간의 조절을 해서 잇몸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